북한 김여정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라고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지만 이 대통령 오늘 그럼에도 긴장 완화 조치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부터 듣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어제 김여정이 허망한 개꿈 그리고 일방적인 억측이다, 여론 조작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찬물에도 앞으로 유화체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 신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수립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저희가 본다면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상호적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조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조치가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선동의 대상이나 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단계적, 선제적. 합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 선제적으로 복원한다는 건 저는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합의를 같이 복원해야지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북한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저희는 무장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서로 간의 군사적 시설이나 군사적 훈련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 군사적 무력화를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민의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국가 원수로서 책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흡수 통일이라는 말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 선회하고 싶지만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들려요. 개인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 통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흡수라는 것은 저희가 기획하고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통일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의 흡수 통일이라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스스로 우리가 저렇게 얘기한다. 이 부분도 저는 통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이 부분은 북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아마 좌절할 것 같아요. 저희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존중하죠? 저 부분을. 그래서 애써 편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것이 어떤 외교적 메시지가 될 텐데 애써 저렇게 굳이 존중한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지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확성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공을 참 많이 들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섣부른 홍보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간 북한 측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전체 몇 % 정도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전방지역 일부 지역에서 철거하는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남 확성기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고작 한 대 이거 철거를 한 거 가지고 우리 군이 조금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 아니냐. 현상이 있었고 그걸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전 지역의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김여정은 분명히 철거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TV조선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봤더니 철거됐다라고 하는 한 대도 사실상 이게 지금 정비 중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참에서 북한이 2대를 철거하는 걸로 보일 때 벌써 브리핑을 해버렸고 그마저 2시간 만에 한 대는 수리해가지고 재설치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한 대만 빠진 셈인데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이걸 홍보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홍보라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반가운 뭐랄까요? 그러니까 반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의도를 갖고 저는 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북한이 어떤 정확한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방에 이제 상당히 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남측에서 먼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군 당국이나 실무 부처에서는 우리도 대응적인 측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에 좀 이렇게 올라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제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과 이 최고 이 사령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대남 전략을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적대국의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거 남북한의 그런 관계처럼 복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라고 이 뒤늦게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북한의 그 한마디 또 한 행동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 지금 체제 존중의 이야기나 그리고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것은요.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 체제 존중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가 1992년도에 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요. 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그때는 뭐 일종의 뭐랄까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요. 군축 그 협상까지도 단계적으로 하는 이야기까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흡수 통일이라는 부분도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 통일이라는 그 자체에 사실은 이 지금 내면에는요.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원칙 선언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은 복원을 하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전면적으로 군사분계선 쪽으로 그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물리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리는 네. 그런 식의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상호 어느 정도 단계적 과정을 보고 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제가 들으면서 조금 주목됐던 부분이 이거예요. 예. 배포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배포된 그 이 지금 경축사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화답을 기대한다는 표현만 있었는데 예. 여기에 뭐를 넣냐면 본인이 적석에서 인내함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 지금 북한의 그 화답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리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예. 표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 20대를 치우는 동안 북한이 단 한 대 정도 뭐 이 수리 때문에 치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이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게 일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 뒤통수를 친 격이도 했는데 망신당한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우리의 행동에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접경지역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철거,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동시행동은 신뢰 회복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해서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섣불리 발표를 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조작하는 게 그리도 촌각을 다투듯이 급했습니까? 박 대변인님, 네. 북한이 우리 행동에 화답하고 있다. 남북이 뭐 동시에 확성기 철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신호다. 이거 지금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당인에 앞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제가 정말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집권하자마자 통일부가 탈북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죠. 두 번째로 50년 동안 이어왔던 국정원의 대북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린 관심 없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 당시 민주당이 이 정도면 많이 유화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신임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이걸 내부가 아니라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이미 일전부터 협의가 됐던 건데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가 없이 조정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굉장히 굴욕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조리 다 철거를 했고요.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기록해 놓는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도 8년 만에 중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받은 결과가 김여정 부부장의 개꿈이다라고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었어요. 네. 그런데 고작 2대,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부, 여당, 대통령까지 모두 다 나서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얻은 것처럼 자랑을 했거든요. 이런 애처로운 짝사랑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이미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전례로부터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의 전례를 따라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 이벤트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을 들이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고 이런 것들은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 오늘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죠. 광복절을 계기로는 처음으로 공개 연설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조로 조선과 러시아, 북한과 러시아의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층 부장님.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북한이 이제는 화답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글쎄요. 김정은의 오늘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통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래왔었죠. 근데 이제 미국마저 빠지고 이제 러시아가 새로 등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권에서 추구해왔던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치 그리고 그걸 통해 고립시키고 국제 규제 속에서 뭔가 북한이 외롭게 뭔가 힘들게 가기를 그러면서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래왔던 그 보수 진영의 대북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라는 혈맹을 얻었습니다. 그 기존에 그 중국이라는 활로 이외에 러시아라는 활로를 통해서 국제 규제를 넘나들면서 뭔가 그 본인들의 항로도 지금 다시 복원됐고 하늘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보수 정권이 추구해왔던 본인들의 자존심만 앞세우는 좀 굴욕적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자존심을 앞세웠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적경 지역 국민들, 적경 지역 주민들이 그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굉음 방송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이것 좀 멈추게 해달라고 저는 절규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존심만 앞세웠던 그 보수 정권이 망쳤던 그 적경 지역 사람들의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약간 굴욕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대남 방송을 멈추게 했고 확성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남 방송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의 자존심만 앞세우면서 이게 굴욕적이라도 비판하는 보수 정부는 대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뭘 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접경 지역에서 뭐 귀신 소리 같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때문에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뭐 심리적으로 굴욕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즉흥적 반응을 해서 대북전단 금지법도 만들었던 그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남북 연락사무소 그냥 폭파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 서해 공무원 총으로 피살시켰어요. 이거 우리 국민보호처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평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퍼주고 우리 공무원 피살당하고 우리 재산으로 세웠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당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대화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대화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수 정부에서 북한을 압박했고 세계가 거기에 동참했던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함이지 긴장 관계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핵무기를 이고 살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자라고 먼저 선언하셨어야 돼요. 그 이후에 북한과의 뭐 이국가 제도를 가시든지 이렇게 뭔가 맥락이 안 맞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